안녕하세요. 오늘은 왕초보 명리공부 왕초보 탈출기 제6강 사주팔자 세우기와 만세력 앱을 깔아서 그걸 이제 저장하고 여러분들이 만세력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여러분들이 만세력 앱을 여러분들 개인 컴퓨터나 아니면 휴대전화기에 깔아야 되기 때문에 그 방법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네이버에서 검색어를 구글 플레이 이렇게 칩니다. 뭐 네이버나 다음이나 구글이나 상관은 없습니다. 구글 플레이라고 하고 검색을 하시면 여기 구글 플레이가 뜹니다. 이걸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이제 구글 플레이 메인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에 검색 클릭을 하시고 만세력 천을 귀인이라고 치면 이런 게 뜹니다. 그래서 이걸 클릭을 하시면 만세력 천을 귀인 앱을 깔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 컴퓨터에는 이미 이게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기기에 설치 이게 뜨지만 여러분들이 본인의 컴퓨터나 아니면 전화기에 이걸 설치하지 않으신 분들은 설치라는 글자가 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치를 하고 다른 앱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으시는 거랑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 아래에 보시면 녹스 플레이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컴퓨터에 가시면 여기 까만 육각형의 녹스라는 글자, 요 글자가 바탕화면에 깔릴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휴대전화기에 이 앱을 까시면 요 갑이라는 요 모양의 글자, 요것이 깔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걸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이렇게 만세력 천을긴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개인 컴퓨터나 휴대전화기나 똑같이 그걸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요거와 같은 모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걸 시작하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이름과 생년월일 출생 시간을 입력할 수 있는 란이 나온 페이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명리공부라는 이름을 가진 남자아이 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이 2022년 07월 19일입니다. 19일이고요. 양력이니까 체크를 하지 않겠습니다. 음력에는 양력이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12시 21분입니다. 그러면 이름이 명리공부인데 여러분들이 꼭 유념을 하셔야 될 게 명리공부인데 이 아이가 여자인지 남자인지 이 사람이 여자인지 남자인지를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여자이냐 남자이냐에 따라서 이 생년월일시가 같으면 사주팔자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대운의 흐름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체크를 하시고요. 그래서 이름을 기입을 하고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꼭 바로 체크를 하시고 그리고 생년월일 2022년 07월 19일이라고 입력을 하시고 그리고 음력인지 혹은 음력 같은 경우에는 윤달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요즘 태어난 사람들은 그리고 요즘은 생일을 양력으로 많이 지내시더라고요. 그럴 경우에는 체크를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2022년 07월 19일 음력에 체크를 안 했기 때문에 이건 양력인 거죠. 그리고 출생 시간은 12시 21분이다. 근데 만약에 출생 시간을 모른다 그러면 모름에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출생 시간을 아시면 12시 21분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적으시고 다 이렇게 적으신 다음에는 반드시 저장하기를 누르셔야 됩니다. 저장하기를 누르지 않으시면 저장이 안 되겠죠. 그래서 꼭 이 단계를 하나 천천히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처음에 할 때는 당황해서 그리고 이 방법이 익숙하지 않아서 저장하기를 누르지 않아서 처음부터 다시 저장하고 하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건 어차피 단순한 거니까 몇 번 해보시면 잘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장하기를 꼭 누르시고 그러고 난 뒤에는 내가 저장한 것이 있나 없나 저장 목록을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장 목록을 클릭하니까
내가 방금 저장했는 게 없네? 그러실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새로 고침을 누르시면 됩니다. 새로 고침을 누르시면 명리 공부가 여기 이제 약간 조금 전에 내가 입력했던 게 짜잔 하고 나타났죠.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 머리가 짧은 아이는 남자아이고 머리카락이 긴 아이는 여자아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자 여자 이제 체크한 뒤에 남자라고 제대로 체크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 보시면 우리는 양력으로 입력을 하였잖아요. 그러면 이 컴퓨터가 이 프로그램이 자동적으로 입력 날짜도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그러면 우리 명리공부 1살짜리 명리공부라는 친구 2022년 7월 19일 12시 21분에 태어나는 이 친구의 사주는 어떨까 한번 조회를 해 보겠습니다. 먼저 명리공부에 클릭을 하시고요. 여기 사주 조회에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이 개유일이네. 그리고 지금 이민년이잖아요. 2022년 이민년. 그리고 지금 7월은 정미월입니다. 정미월이고 일주는 일을 이야기하니까 오늘 날짜를 이야기하니까 개유일, 시는 무오시입니다. 지금 12시 25분이기 때문에 오시이고 이게 이제 천간과 지지가 이렇게 하나의 두 개의 글자가 하나의 기둥으로 이렇게 조합을 해 나가다 보면 오늘 날짜의 일주, 오늘 날짜의 이 시간은 무엇이다. 이렇게 해서 8개의 글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연주, 월주, 일주, 시주 이렇게 해서 이거는 기둥주자입니다. 두 개의 글자가 하나의 기둥을 이룬다고 해서 사주, 4개의 기둥이 있죠. 그래서 사주, 그리고 천간에 4개의 글자, 지지의 4개의 글자, 이래서 모두 8개의 글자입니다. 그래서 4개의 기둥과 8개의 글자로 되어 있다고 해서 우리는 사주팔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 우리의 사주팔자는 정해집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는 사주팔자는 바꿀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사주팔자를 알고 대운의 흐름과 그리고 1년의 세운이라고 하거든. 1년의 흐름, 운의 방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고 내가 그에 맞게끔 대처를 한다면 사주팔자는 못 바꾸더라도 인생은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명리공부 남자이고요. 이렇게 태어난 사람은 이런 사주팔자를 의 모양을 가지고 태어나더라 보니까 목이라는 것을 하나를 가지고 태어났고요. 그리고 화가 2개이고 토가 2개이고 금이 하나이고 수가 2개입니다. 오행이 골고루 있네 라고 우리는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6, 16, 26, 36 이렇게 되어 있는 기둥이 대운이라고 합니다. 대운은 내가 살아가는 환경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사주팔자를 타고났지만 운에 따라서 내 인생의 기륭이 정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대운도 잘 아셔야 되는데 어차피 만세력 앱을 이용을 하시면 생년월일시만 정확하게 기입을 하시고 조회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친절하게 대운이 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대운을 보실 때는 자, 남자입니다. 그리고 남자이든 여자이든 대운이 순행을 하느냐 역행을 하느냐, 그러니까 순서대로 가느냐 아니면 거꾸로 가느냐는 여기 연주 연간에 있는 요 글자를 중심으로 그게 순행이냐 역행이냐가 정해집니다. 지금 남자는 양이죠. 양인데 지금 임이라는 이 글자도 양의 글자입니다. 양의 글자이니까 2개가 음양이 같네. 같다고 해서 이렇게 진행 방향이 순행 방향이 됩니다. 그리고 음과 양을 나누는 기준은 요 연간이 되지만 대운의 출발의 기준점이 되는 것은 이 월주가 됩니다. 그래서 천간은 정 다음의, 우리가 순행이라고 했기 때문에 천간은 정 다음의 글자가 올 것이고 지지는 미 다음의 글자가 올 것입니다. 그러면 갑을병정 다음에는 무기경신 임계가 오겠죠. 대운의 흐름이.
그리고 지지는 사오미 신유술해니까 신유술해 자축인묘 이렇게 흘러가겠죠. 그럼 그렇게 대운이 흘러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을병정, 그 다음 무기, 경신, 임계, 갑을, 병정 이렇게 흘러가죠. 그리고 밑에 지지는 사오미, 신유, 수래, 자축, 인묘, 진사 이렇게 흘러가죠. 그래서 우리가 대운의 흐름이 남자든 여자든 생년월일시만 같으면 사주팔자는 똑같습니다. 이 모양은 똑같은데 대운 흐름의 방향이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2022년 7월 19일 12시 21분에 태어난 여자아이의 사주는 어떠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그러면 내가 명리 공부라는 친구가 남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여자였어요. 새로 사주를 입력하거나 아니면 수정을 해야 되겠어요 라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뒤로 가기 라는 표시가 있습니다. 이걸 딱 클릭을 하시면 이게 렉이 걸려서 잘 안 되더라고요. 뒤로 가기를 클릭을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명리공부 1세에 다시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걸 수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만세력 앱에 저장을 했는데 잘못했을 경우에는 삭제를 하고 뭐 내가 잘못했다 이러면 여기를 클릭을 하고 여기를 삭제를 하시면 됩니다. 삭제를 탁 눌러버리면 명리공부님 삭제 후 복구는 불가합니다. 삭제하시겠습니까? 이런 게 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삭제 네 하고 삭제를 하면 이 명리공부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저장을 하면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삭제를 안 하고 수정을 하셔도 됩니다. 자, 새로 한번 그럼 파랑이가 아니고 우리가 명리 공부로 해서 다시 이제 수정을 하면 수정을 클릭을 하시면요. 이름이 아까 우리가 명리 공부라는 친구였죠. 그리고 남자인 줄 알았는데 여자였어요 였잖아요. 그리고 얘는 몇 년도에 태어났느냐 2022년 07월 19일 태어났다. 양력이다. 그리고 시간은 아까 우리가 12시 뭐 20분 정도로 합시다. 20분 해서 다 수정을 했어요. 수정을 하고는 반드시 여러분들께서는 저장을 하셔야 됩니다. 저장을 했는데 명리 공부가 아니고 계속 파랑인데요. 그러면 새로 고침을 누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명리 공부 여자가 나왔죠. 그죠? 짧은 머리카락은 남자, 긴 머리카락은 여자. 그래서 명리 공부 1세가 이제 수정이 되었습니다. 여자로. 그러면 사주팔자의 모양을 보겠습니다. 사주팔자의 모양은 똑같죠, 아까? 네. 똑같습니다. 아까 그 명리공부 남자의 사주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자, 나는 여자인데, 명리공부는 여자인데, 연간을 보니까 양이네? 여자는 원래 음이라고 했는데, 연간은 양이네? 그럼 음양이 다르네? 그러면 서로의 길이 어긋나겠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순행이 아니라, 대운의 흐름이 순행이 아니라 역행하겠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기준의 출발점의 기준이 되는 것은 월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아까 명리공부가 남자일 경우에는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이렇게 갔는데 역행하기 때문에 거꾸로 가는 거죠. 그러면 정 이전에는 뭐가 있을까요? 병이 있죠. 병 이전에는 을이 있고 그 다음 갑이 있고 그 다음에 개가 있고 임이 있고 이렇게 흘러가겠죠. 그리고 미 이전에는 오, 사, 진, 묘, 인 이렇게 흘러가겠죠. 한번 봅시다. 정 다음에는 잠깐만요. 정 다음에는 병이 오죠. 병 다음에는 을이 오고 그 다음 갑이 오고
이렇게 역행으로 순서가 거꾸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주팔자는 똑같지만 여자와 남자는 같은 시기, 같은 날짜, 같은 시에 태어난 남자와 여자는 사주팔자의 8글자는 같지만 대운의 흐름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환경이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삶이 조금씩은 달라지겠죠. 그래서 대운을 보시면 여기는 4, 14, 24, 34, 44 이렇게 됩니다. 이게 끝자리 수가 4여서 4대운이라고 하고요. 요거는 나이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 하나의 기둥, 두 개의 글자가 하나의 기둥을 이루고 있죠. 기둥 주자를 쓰니까 이건 10년 동안 내가 살아가는 환경의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만 나이입니다. 사는. 그러면 4살부터 14살까지는 나는 화의 환경, 발산하는 환경이고, 여기 우리가 이제 다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이 육친과 십성에 대해서 하실 건데요. 그런 정제, 편제의 환경에서 내가 살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4세부터 14세까지 요 기둥을 쓰고요. 요거는 15세부터 24세까지, 25세부터 34세까지. 그리고 운의 흐름은 여름에서 봄, 그 다음에 겨울, 그 다음 가을 이렇게 흘러가고 있지요. 그래서 원래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게 순서이잖아요. 그런데 나는 여자인데 정간이 양이고 음양이 맞지 않아서 나는 대운이 순행하지 않고 거꾸로 역행한다. 그래서 여름 다음에 봄이 오고 봄 다음에 겨울이 오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대운이 여기가 뭐 5세부터 14세까지라고 하지만 우리가 무 자르듯이 칼로 무 자르듯이 두부 자르듯이 시간이 탁 잘려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충 그 시기에는 이런 환경에서 살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보통은 요 나이에 뭐 플러스 마이너스 1을 하시면 됩니다. 대운이 이게 들어올 때는 갑자기 환경이 탁 바뀌는 게 아니고 예고를 하거든요. 이런 환경이 스물스물 내 주변부터 이렇게 하나씩 바꾸어 나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1 정도는 하는 것이 좋다. 대운을 나중에 적용을 하실 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아까 보신 명리공부 남자와 명리공부 여자의 경우에는 사주팔자는 같은데 대운의 흐름이 달라지더라. 요거를 아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해볼까요? 새로 이제 입력을 하실 때는 요 새로 입력을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이 우리가 여름이니까 여름 우리 시원히 할까요? 시원한 바람. 이 친구가 시원한 바람이라는 이름을 가진 친구예요. 그럼 남자이고요. 몇 년생 해볼까요? 작년에 태어난 2021년. 그리고 작년 7월 19일, 7월 19일. 그리고 시간은 12시 37분입니다. 12시 37분. 제가 그 지지 여러분께 그 수업 시간 때 강의 동영상에서 지지 자시는 몇 시부터 몇 시이고 축시는 몇 시부터 몇 시이고 그런 것들을 써놓고 꼭 외우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요럴 때 그런 것들이 이용됩니다. 물론 이 앱이 다 이제 사주팔자를 세워주지만 여러분들도 그걸 알고 계시면 굉장히 좋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시를 몰라요. 태어난 시를 몰라요. 이러면 모름에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시원한 바람 남자아이인데 2021년 작년에 태어났고요. 그런데 출생 시간을 잘 모르겠어요. 그럴 경우에는 모름이라고 체크를 하시고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고 저장 목록을 눌렀더니 없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새로 고침을 누르면 시원한 바람 2살짜리 남자이죠. 그리고 음력은 작년에 2021년 7월 19일 양력은 음력으로 환산을 하면 6월 10일이다. 친절하게 앱이 다 가르쳐 주죠. 그럼 이걸 클릭을 하고요. 사주 조회를 합니다. 사주 조회를 하면 연주, 월주, 일주, 년, 월, 일 까지는 우리가 알았죠. 그런데 태어난 시간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모름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대운의 흐름은 보시면 나는 남자인데 연주인 연간을 보니까 음이네. 그러면 나는 남자이니까 양인데 얘는 음이네. 그럼 음양이 다르니까 대운은 역행을 하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대운의 흐름에서 기준선이 되는 것은 월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을 이전에는 갑이 있죠. 갑 이전에는 개가 있고 개 이전에는 임이 있고 그러면 사주의 흐름이 그렇게 가는지 보겠습니다. 갑,개, 임, 신, 경기 이렇게 가죠. 그리고 미 이전에는 오가 있죠. 오, 사, 진, 인, 묘, 인, 축 이렇게 가죠. 그래서 거꾸로 흐르기 때문에 여름 그리고 봄, 겨울, 가을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죠. 그래서 시원한 바람이는 작년이 신축년이었죠. 신축년 을미월 7월 19일이 무진일이었습니다. 무진일에 태어났다. 그리고 대운의 흐름은 이렇게 흘러가더라 라는 걸 아시면 되고요. 그런데 저는 시원한 바람 시를 모르는 줄 알았는데 시를 할머니께 여쭤봤더니 시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수정을 해야 되겠죠. 아까는 우리가 삭제를 해버렸잖아요. 삭제를 하지 않고 시원한 바람 이제 사주를 수정을 합니다. 그럼 수정을 클릭하시면 여기 생시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12시 40분입니다. 지금 12시 40분에 태어났대요. 근데 이 상태로 저장을 해버리면 이미 모름에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모름으로 나옵니다. 물음표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태어난 시간을 알았기 때문에 모름을 해제를 하셔야 됩니다. 해제를 하시고 저장을 딱 누르시면 이제 시원한 바람. 그런데 이 상태에서 사주조회를 그냥 하시면 이렇게 무오가 나오는 거죠. 그죠? 자, 무오가 나옵니다. 그래서 무오시 생이다. 그런데 이 시원한 바람의 사주를 보니까 그렇게 시원한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조금 선선한 가을이죠. 가을과 겨울의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 나중 되면 이게 점점 양으로 흘러가서 나가 남자인데 양으로 흘러가서 그리고 14세, 4세부터 34, 44세까지는 이 양의 기운이 강해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활동력이 강한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기도 하겠죠. 그거는 이제 사주팔자와 대운 이 모든 것들을 다 봐야 세세하게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음과 양, 오행을 이제 기본으로 해서 이렇게 천을귀인 만세력에서 사주팔자를 세우는 것까지 우리가 해봤습니다. 우리가 음양을 따져본다면 이게 음의 글자가 2개가 있고 3개가 있고 4개가 있고 그쵸? 그리고 오는 우리가 음으로도 쓰이고 양으로도 쓰인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볼 때는 양으로 쓰이지만 우리가 육친과 십성을 할 때는 이게 음양이 바뀌어서 쓰인다고 지난 동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 사주팔자로 우리가 왕초보인데 이 사주팔자를 가지고 알 수 있는 것은 목의 기운이 하나가 있고 화의 기운이 하나가 있고 토가 굉장히 많죠. 토가 5개나 있습니다. 그리고 금이 있는데 수가 없네? 이런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주팔자를 세우는 법 그리고 대우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1년짜리 운 이렇게 흘러가는 거 그리고 월운 요 밑에는 월운이 있습니다. 1월 2월 3월 4월 그리고 요 7월입니다. 지금 7월 딱 클릭을 하시면 오늘 날짜가 7월 19일입니다. 7월 19일 개유일이네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사주팔자에서 여기 일간이 개유일이 아닌가 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자, 7월 19일 7월 19일인데 개유일인데요. 그러면 이거를
제가 잠깐만요. 이게 뭔가 실수한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원한 바람, 세로 고침, 세로 고침, 시원한 바람 해서 세로 고침해서 다시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무진 1위. 이게 제가 죄송합니다. 이게 2021년 7월 19일인데 2022년 7월 19일로 했습니다. 그러면 2021년 7월 19일이 무진일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4세 1, 2, 3세 3은 없잖아요. 1, 2, 3세는 4대운이기 때문에 1, 2, 3은 나와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지금은 21년이 이 사주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사람 사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가을이끌 클릭을 해서, 왜냐하면 2021년이 나올 수 있는 거라서, 자, 2021년 7월 19일이 개유일인지 우리 보기 위해서 이런 겁니다. 무진일인지 7월 19일 무진일입니다. 맞지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올해 2022년 7월 19일은 개유일인데 2020년 7월 19일은 무진일이다. 이렇게 해서 일진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어요. 클릭을 하시면 그 달의 날짜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내 일진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시원한 바람이가 오늘 시원한 바람이를 기준으로 해서 오늘 7월이니까요. 7월을 보시면 7월 운은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내가 대운은 이런 환경이다. 보통은 세운이 대운의 환경은 예고입니다. 너는 이런 환경에서 살게 될 것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예고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연운, 세운이라고 하는 연운은 그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거기서 조금 더 디테일한 그 현상이 언제 일어나겠느냐, 그걸 조금 더 세밀하게 보면 이런 월운, 그리고 일운 이런 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사주팔자 세우는 법, 천을귀인 만세력을 다운받아서 사주팔자를 세우는 것까지 여러분하고 같이 해봤습니다. 자, 근데 나는 여기 저장 목록이 너무 많은데요. 다 일일이 찾을 수가 없어서 그 사람 거를 바로 찾고 싶어요 하면 봄이 거 찾고 싶어요. 이런 봄 해서 검색을 하면 봄 거 나온 거죠. 그래서 봄이라는 남자아이가 2021년 3월 21일 12시 30분에 태어났네요. 요걸 해서 사주조의 봄이 사주조회를 검색을 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연, 월, 일, 시 이렇게 나오죠. 지금 봄이의 특징은 토가 많고 그리고 수가 없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죠. 그리고 봄은 남자인데 남자는 양인데 연간을 보니까 음이네. 그러면 대운이 역행을 하겠다. 역순으로 흘러가겠다. 대운의 기준이 되는 것은 월초의 글자들이라. 그러면 신 이전에는 경이 오죠. 그리고 경 이전에는 기가 오죠. 그리고 묘 이전에는 인이 오죠. 그죠? 인 이전에는 축이 옵니다. 그럼 그렇게 흘러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경, 인, 경, 기, 무, 정, 병 이렇게 흘러가죠. 그죠? 신 이전에는 경이고 그리고 묘 이전에는 인이죠. 그래서 이 운은 봄에서 그리고 겨울에서 가을에서 여름으로 흘러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양인데 나는 양인데 음이기 때문에 대운이 거꾸로 봄, 겨울, 가을, 여름으로 흘러간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세운이라고는 하는 1년짜리 운은 내 사주팔자가 어떤 글자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다 똑같습니다. 그죠? 이거는 모든 세상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글자들인 거죠. 요거는 세운은
어차피 정해져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내가 어떤 글자가 많으냐, 일간나가 어떤 글자이냐에 따라서 이 세운들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냐가 다른 것이고요. 그래서 대운은 사주팔자에 따라서 다 제각각 달라집니다. 달라지지만 이 세운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똑같죠. 올해가 작년이 신축년이고 올해가 이민년이고 그 다음에가 그리고 개묘년이고 24년은 갑진년이고 이거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똑같은 것입니다. 단지 다른 게 있다면 자 내가 태어난 사주 생년월일 실어 가지고 사주 팔자를 세우고 그러면 이거는 내 고유의 바코드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고유의 바코드로 대운을 뽑았더니 아 얘는 7대운이구나 여기까지만 이제 다 개별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연, 월은 다 똑같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똑같이 흘러가는 똑같은 현상들이다. 그런데 이것이 나에게는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글자와 그리고 올해 들어온 임인이라는 요 글자가 어떤 관계에 놓여 있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기륭화복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이다.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고요. 다음 동영상에서는 우리가 사주팔자를 세웠으면 그 사주팔자의 각 모양들 요 사주팔자 연주, 월주, 일주, 시주 그리고 천간과 지지의 글자들이 각각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어떤 것들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사주팔자의 구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그래 8글자가 있어요. 수가 3개고요. 토가 2개고요. 화가 2개고요. 목이 하나네요. 근데 금이 없어요. 거기서 끝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글자들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다 다르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 사주팔자의 구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번 동영상에서는 여기 정인, 평관, 비견, 정관, 식신, 평관이 같은 이런 육친과 그리고 똑같은 말인 십성, 육친과 십성은 똑같은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그래서 일간 나를 중심으로 해서 이게 나의 특성, 나입니다. 요 일주의 일간이 나입니다. 이제 이 친구 겨울이는 화의 발산하는 에너지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병화를 가지고 있죠. 보통 이건 태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태양인 나를 기준으로 해서 옆에 있는 글자들이 어떤 관계이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정인이냐, 평관이냐, 뭐 비견이냐 이런 것들이 정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육친 그리고 십성 요거까지를 이제 육친이라는 것은 요게 이제 혈연관계, 인간관계를 의미하는 것이고 십성은 요 나를 기준으로 해서 요런 것들이 뭐 직장이냐 아니면 명함이냐 공부냐 이렇게 특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걸 십성이라고 합니다. 이 별성자를 씁니다.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까지 여러분들이 다 하고 나면 어느 정도 사주팔자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 동영상 그리고 그 다음 동영상은 7강이 되겠죠. 그리고 8강까지를 하고 나면 왕초보에서는 완전히 탈출을 해서 초보로 진입을 하게 되고 그리고 8강까지를 하고 나면 내 사주 그리고 우리 아이들 사주 내 주변 사람들의 사주를 대략적으로는 보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좀 말이 많기도 하고 설명이 길기도 한데 그것들을 차곡차곡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따라오셔야지만 나중은 헷갈리거나 무너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 모래 위에다가 이 공부의 성을 쌓으면 나중에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없어요. 무너져 내려서 포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빠르게 가는 게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씩 하나씩 익혀 가면서 이렇게 왕초보 단계를 마무리를 하시고 나면 훨씬 더 초보 때는 사주팔자가 읽히네 라는 뿌듯함을 느끼실 수 있을 거기 때문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저와 함께 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7강에서 뵙겠습니다.